지난 2020년 45년 만에 만난 잃어버린 쌍둥이 막내딸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 중 일부입니다.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상혜야, 상혜야, 보고 싶었어.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상봉이 이뤄지면서 여러 언론들에서도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개드린 프로를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요. 특히 저는 I love you 한다. 맞지 한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상혜야. 이렇게 팔순의 노모가 말하는 영어가 참 가슴을 후벼 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 비록 평생을 떨어져 있었지만 쌍둥이라서 비슷한 점들도 많답니다. 이게 같은 사람 진짜 착각할 만하네요. 아, 얼마나 좋을까요? 흔히 쌍둥이들은 성격적인 면까지도 비슷하다고 하죠. 신체적 능력이나 IQ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제학술지 사이트에 얼마 전 올라온 이 쌍둥이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둘 사이의 IQ가 상당히 차이가 났던 건데요. 이는 기존 연구들의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미국과 한국에서 떨어져 자란 일란성 쌍둥이는 IQ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선천성 대 후천성 또는 본성 대 양육으로 불리는 오래된 논쟁을 다룬 기사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어느 일란성 쌍둥이는 매우 유사한 성격적 특성을 보이면서도 인지 능력에서 예기치 않게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일란성 자매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오래된 본성 대 양육 논쟁에 새로운 빛을 비춰준다. 197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이 자매는 2살 때 시장에서 쌍둥이 중 한 명이 길을 잃으면서 헤어지게 됐다. 부모가 실종자를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가진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는 가족과 재회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의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미국에서 자란 입양된 쌍둥이는 지난 2018년 한국의 헤어진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자신의 DNA를 제출할 때까지 자신에게 형제자매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2년 후 그녀는 일란성 쌍둥이 언니뿐만 아니라 오빠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다시 만난 이 쌍둥이는 지능과 성격, 정신건강과 병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테스트를 완료했다. 그런데 결과는 다소 놀라웠다. 미국에서 자란 쌍둥이의 IQ가 한국에서 자란 형제보다 16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과학저널에 발표된 이 발견은 일란성 쌍둥이들 간의 평균 IQ 차이가 7포인트 이하라는 이전 연구들과 모순된다. 연구자들은 두 자매 사이에 예상치 못한 큰 격차에 대해 논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유전적 영향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인지 능력에서조차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일치가 쌍둥이의 서로 다른 양육 방식 때문인지는 아직 결론 내기 어렵다 말한다. 다만 연구자들은 이 쌍둥이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쌍둥이들의 전반적인 성격 구성은 비슷했으며 성격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연구한 기존 문헌과 일치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두 쌍둥이 모두 성실성이 뚜렷하게 높으며 둘 다 목적성이 강하고 정리정돈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의무감을 갖고 있으며 성취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매의 대조적인 삶의 경험과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점이 지속되었다는 점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는 한 사람의 기질을 결정하는 유전학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란 쌍둥이는 사랑스럽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묘사했다. 반면 입양된 자매는 정기적인 갈등과 입양 부모의 이혼 등으로 더 가혹한 성장사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는 자존감을 평가하는 정신건강 프로파일에 대해 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또한 난소에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는 등 의료 이력의 측면도 동일했다. 그러나 쌍둥이는 문화적으로 각인된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미국에서 자란 쌍둥이는 더 개인주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에서 자란 쌍둥이는 좀 더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을 보였다. 당연히 쌍둥이가 따로 자라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와 같은 케이스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IQ는 타고나는 부분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실제 연구에서도 그 편차는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례는 조금은 독특한 사례여서 기사화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등에 있어서 타고나는 것과 후천적인 것에 관한 오래된 논쟁,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어느 것이 사람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교육이나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단순 가십거리를 넘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시사점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본성과 양육 논쟁에 대한 연구는 쌍둥이가 가장 좋은 대상인데요. 다음은 이런 내용의 연구를 소개하는 짧은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연구자들이 마침내 본성 대 양육 논쟁을 해결했을까? 본성 대 양육에 관한 논쟁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앉는가? 사실 이는 무승부이기 때문에 둘 다 옳다. 네이처 유전학에 발표된 이 연구는 지난 50년 동안 수행된 거의 모든 쌍둥이 연구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인간의 특성과 질병에 대한 평균 변이의 49%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하고 나머지 51%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QBI의 수석연구원인 베벤 벤야민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성 대 양육 논쟁을 접근할 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가 형질과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가 본성 대 양육의 어느 한 관점에서 치우친 것을 벗어나 본성과 양육 양측 모두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벤야민과 그의 팀은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원들과 함께 1958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1450만 쌍의 쌍둥이 중 2748쌍의 쌍둥이들을 선택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쌍둥이 연구는 유전적 구성이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를 동일하지 않은 쌍둥이들과 비교했다. 이 연구는 우울증과 흡연비율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 정확히 17,804개를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유전과 환경 모두 동등하게 기여했다. 다만 이 연구는 개별 형질에서 광범위한 변이를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조울증의 위험을 조사했을 때 70%는 유전적 요인에 기인하고 나머지 30%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은 60%가 환경적, 40%가 유전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베냐민은 이 연구가 질병 치료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정신장애와 골격 특성에서는 유전적 영향이 더 큰 반면 환경적 요인의 경우 사회적 가치 등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고 가디언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은 비록 작긴 하지만 모든 형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성 대 양육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는 현대 과학의 단골 주제입니다. 기사는 이 논쟁에 대해 49대 51이라 말하는데요. 시원한 해답은 아니라는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이 환경이 됐든 개인의 노력이 됐든 간에 모두 후천적인 요인에 결정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천성을 받아들여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긋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두 아이를 키워보니 이 둘의 서로 다른 모습들에서 적어도 성향에 있어서는 선천성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채널 운영 관련해서 짧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클립 발행량을 늘린다고 해놓고 오히려 줄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우선 별 볼 일 없는 제 채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클립 발행량이 순간적으로 줄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프리로 일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일을 하는데요. 유튜브 할 시간이 있긴 한데 아직 적응 기간이라 그런지 잘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유튜브에 투자하는 시간은 동일하게 배분할 수 있으니까요. 좀 적응이 되면 바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때때로 물어뜯어 주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으며 대개 가정의 행복이 깃들길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